안녕하세요. 박가은입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실 강의는 우리 부교재 A2Z Chapter 5 능동, 수동.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동사라는 것은 수 먼저 따져요. 단수, 복수. 그 다음에 탭 따지고 세 번째가 이제 시제 따지는 그 순서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단복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고 오늘은 능동, 수동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문형구조 1, 2, 3, 4, 5형식 중에서 자,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어, 3형식 목적어, 4형식은 목적어 2개, 5형식은 목적어, 목적 보어. 이 중에 능동태는 모두 다 가능하고 수동태가 되는 건 누구부터? 네, 3형식부터예요. 3형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해. 그러니까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동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출발합니다. 나는 열었다 문을. 근데 이제 문이라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봐요. 문은 열려졌다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와야만이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1, 2형식은 목적어가 원래부터 안 오니까 수동태라는 게 불가능. 능동만 가능. 자, 그래서 수동태라는 건 뭘 주어로 보낸다? 네,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면서 시작이 된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는 열었어 문을 이제 문 door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문은 동사 모습은 수동태일 때 비동사 PP 모습이 되고요. 나라는 주어는 저 뒤에 바이미로 바뀌면서 문은 열려졌다 나에 의해서가 돼요. 자, 동사 자리에 빵꾸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픈드의 빵꾸뽕일 때 목적어 있으면 오픈드를 능동으로. was opened 빵꾸뽕일 때 지금 바이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동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문형구조로 정리하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보자. 그랬더니 주어가 BPP가 됐다. 뒤에 목적어는 없어져. 결론적으로 이제 동사를 능동 쓸까 수동 쓸까는 목적어의 유무로 우리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또 하나는 해석도 병행해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예를 들어 밑에 박스 안에 문장 보시면요. 컨덕을 능동 쓸래 수동 쓸래? research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써라. A 정답. 2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survey가 주어입니다. 네, 동사가 빈칸이고요. 목적어가 뒤에 by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수동태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해석도 간단하게 하면 나는 실행했다 연구를. 또 2번은 survey는 실행됐다. 전문가들이에요. 이렇게 해석했더니 능수동이 또 판단되잖아요. 자, 수동태의 동사 모습은 비동사 더하기 PP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 시제랑 짬뽕 됐을 때, 완료 시제랑 짬뽕 됐을 때 여러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만 잡아드리죠. 진행 시제라는 건 B 더하기 ING, 수동태라는 건 B 더하기 PP. 자, 가운데 부분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being, PP가 돼요. 비동사 그냥 내려오고 B랑 ING 만나면 being 되지 마지막에 PP 오지. 진행은 뭐뭐 하는 중이다고요. BPP는 되다니까 being PP는 되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진행 수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 비동사와 PP 사이에 누가 꼈어? being이 꼈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조금 이제 센스 있게 외우실 분들은 이거는 being PP PP로 우리 밥이라 해볼까? 비빔밥 비빔밥이다. 네, 비빔밥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괜찮겠어요. 자, 완료 시제랑 수동이 짬뽕되고 모습이 또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완료 시제라는 건 have PP, 어떤 일을 해왔다. 수동태라는 건 be 더하기 PP, 되다. 그럼 가운데 비동사와 PP 부분이 만나가지고 have 그냥 내려오고 PP 그냥 오고 have been PP가 되면서 어떤 일이 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have been PP. 네, 여러분 have been PP예요. 친구 중에 having이를 떠올려주면서 자, 친구 이름 중에 having 있어 없어? having 없어. 우리나라 이름 빙으로 끝나는 거 우리말 정서에 안 맞아. 중국은 뭐 판빙빙 뭐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having 없어. having이야. 가운데 빈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이쁘지 않나요? 그죠? 원빈 뭐 이렇게 having 이렇게 having PP다. 어려운 두 개의 수동태 동사를 봤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초이스 딱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 1, 2, 3 이렇게 네 개가 초이스 A, B, C, D, B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will 보이면 여러분들이 미래 할까? ing 뭐 진행할까? 이런다고. 동사 문제를 풀 땐 제일 먼저 수 따지고 두 번째 못 따져. 태 따지고 세 번째 시제 따져요. 처음부터 시제 따지면 여러분 틀려요. 문제 풀 때 틀리게 돼 있어요. 수로 소거하고 남은 거 넣고 태로 풀어주고
그 다음 안 되면 시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12개의 동사 변형 모습이 있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능수동 판단하는 거 간단하게 훈련해보죠. 자, 팁을 드릴게요. 동사의 맨 끝에, 여러분 가운데 말고 끝에 ing 있으면 100% 능동이에요. 능동 골라볼까요? 네, 1번, 또 11번, 또 6번, 그죠? 8번, 네, 10번. 능동입니다. 자, 수동은 PP 있으면 수동이야. 근데 PP만 있으면 안 돼요. 비동사 PP가 모두 있어야 수동입니다. 자, 어떤 거? 네, 2번, 3번 비빔밥, 그죠? 4번 능동 수동? 여러분 4번 능동 수동? 네, 4번은 능동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have 때문에 PP가 온 거지 비동사가 없잖아요. 지금 have increased에는, 그죠? 능동입니다. 5번이 수동이고요. 그죠? 또 7번 수동. 네, 9번 앞에 ing 있는 거 말고 네, 끝에 ing 있어야 능동이거든요. 앞에 ing는 동명사 만들었다고 생각해줘요. 혹은 여러분 현재 분사 만들었다고 생각해줘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름 아직까지 안 배우셨으니까. 어쨌거나 비동사와 PP가 같이 있잖아요. 9번. 그죠? 네, 수동태고요. 네, 12번 네, 수동태죠. 이해되셨어요? 네. 능수동 판단하는 거 요거 보고 한번 훈련해보기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동태에선 제가 좀 문제풀이를 간단간단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고 맞춰보는 거를 A to Z 다 빨간다 보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1번부터 문제 풀어보시고 맞춰드릴게요. 푸시죠. 다 푸셨나요, 여러분? 네, 맞춰드릴게요. 자, 매거진 주어, 단수. 단수 누구죠? 단수 고르지 마세요. 복수를 지우세요. 복수 있나? 복수 없네. 그죠? 소구할 것이 없어. 자, 이제 태 들어갑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또 매거진은 출판되니까 해석상도 수동이 맞죠. 능동을 지우시는 거예요. B 지우고 또 누가 능동? 네, 데이빗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C 남죠. 이제 시제까지 고려하시면 자, when 뒤에 배포업자가 전화했을 때 벌어진 일. 이 콜드가 과거 시제인 거 보이시죠? 네, 동사 과거 시제로 C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비행이겼으니까 중이다 넣으면 돼요. 출판되는 중이였다 was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도 한번 해봐주고. 2번입니다. reputation 단수 주어. 복수를 지우려 했더니 복수 동사가 초이스에 없네요. 자,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거는 수동태로 가자. 능동 지워보자. A 능동, B 능동, 데이빗 이상한 애가 있다. 해 빙의가 있다. 지워주시면 C가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C.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3번 한번 가봅니다. 네, Public Statement of the Government. 정부의 공식 성명서가 주어져. 자, 빈칸 동사인데 꼭 동사가 아닌 것들이 초이스 있을 때 있어. 그럼 지워주시면 돼요. A, B. 단독으로 동사가 될 수가 없고요. C, 데이빗 놓고 풉니다. 자, 이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This morning. 목적어? 아니죠. 이 부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라고 해석 들어가요. 목적어라고 오해하지 말자. 해석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트먼트는 발표되는 거잖아, 그죠? 목적어 구조로만 푸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제 풀 때 꼭 해석 병행할 것. 수동태, 데이비드죠. 왜냐하면 C는요, 끝에가 ing니까 능동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데이비드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자, 목적어 있네요. 능동? 등 슬프게도 얘는 수동입니다. 목적어 있다고 무조건 능동 아니다. 왜? grant, 사형식 동사. 그걸 공부할 거고요. 5번입니다.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오형식 구조라서 수동입니다. 목적보어 온 거예요. 자,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동태인 것들, 이게 바로 사형식과 오형식이죠. 여러분, 사형식은 이게 생겼잖아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동사는 BPP로 변신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누가 남아있어?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죠. 목적어 있는데도 수동태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목적어 있으면 능동 고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식은 목적어 있어도 수동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서 주나 받나, 또 목적어 있다고 무조건 능동,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도 해야 되지만 사용식 동사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보시면 동사 나와 있습니다. give, send, offer, grant, 주다. make, 만들어주다. buy, 사다주다. get, 찾아주다. find, 그죠? build, 지어주다. ask, 좀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사용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사용식 동사를 수동태를 할 때 수동태가 두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첫 번째, me를 가지고 수동태 할 때는요. I was given leave, 직목 남아요. 그런데 leave를 가지고, 얘도 목적어잖아, 그쵸? 걔를 가지고 수동태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궁금증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leave를 가지고 바로 수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leave를
지금 1번 문장은 사명식인데, 1번 문장이 사용식인데, 얘를 사명식으로 바꿔치기 하고 나서 수동태 하셔야 돼요. 사명식을 바꾸는 건 간단해. 간접 목적어 me를 to me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boss는 줬어. 목적어 하나 나왔죠? 사명식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수동태 들어가요. 그럼 leave는 휴가는 주어졌어. 다음에 to me가 생겨요. 자, 뭐 이제 give란 동사는 to가 생기고, 네, give 비슷한 부류들, send, offer, grant 모두 to가 생겨, to me. 근데 make, buy, get, find, build는 나를 위하여란 정성의 느낌이 들어가서 for me. ask만 예외적으로 of me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to 쓸래, for 쓸래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해석해보면요, 나에게 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to 넣으시면 돼요. 나를 위해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for를 넣으면 돼요. ask만 of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로 풀 때는 뭘 바꾸고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꾼 뒤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동사 자리에 수동 쓸래, 능동 쓸래 그랬을 때 자, 한마디로 was given 이거, 빵꾸뽕. 또 leave was given, 휴가 was given, 빵꾸뽕 이랬을 때 이 첫 번째 모습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leave라는 목적어 직목이거든요. 목적어 있어도 수동 나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to가 있을 거라서 여러분 수동태 쓰고 싶을 거예요. 그죠? 목적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어 있어도 수동이 나올 수 있다. 사용식 동사 종류를 알아두자. award, 누구누구에게 상 주다. refund, 누구누구에게 돈 환불해 주다. charge, 누구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다. assign, 누구누구에게 일을 할당해 주다. issue, 누구누구에게 배포하다. bring, 누구누구에게 가져다 주다. 이런 거 사용식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자. 두 번째, 오형식의 수동 해보죠. 얘는 목적어가 하나예요. 수동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했더니 뒤에 뭐가 남죠? 목적 보어가 남죠. 자, 오형식 공부했던 거 떠올려봐요. 목적 보어자 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온갖 거 다 있죠. 케이스별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었어요. 그가 위대한 학자라고. 자, 그를 주어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는 믿겨졌죠. 위대한 학자라고, scholar. 이게 지금 목적어가 지금 온 거예요? 아니, 목적 보어가 온 거죠. 그죠? 그는 믿겨졌다. 위대한 학자라고. 그 밑에는요. 우린 여겨요. 그를 배려 깊다고. 자, 그를 주어 히로 넣어봅니다. 그럼 그는 여겨지죠? 다음에 형용사 형태의 considerate. 이게 오는 거예요. 그죠? 목적 보어가. 네. 그는 여겨져요. 배려 깊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오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는 요청했어요. 나한테 투부정사 해달라고. 자, me를 주어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는 요청받는 거죠? 자, 목적 보어 투부정사 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was asked to send. 보내도록 나는 요청받았다. 이렇게 수동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목적 보어 동사 원형 오는 거, 뭐 사역동사, 하말에, 지각동사, 뭐 듣고 보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동사 원형 목적 보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봤어. 그가 entering 들어오는 걸 빌딩에. 자, 이 문장 힘을 주어로 보내볼게요.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보여진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enter가 동사 원형이 나란히 들어갈 수가 없고요. to를 붙여줍니다. 만약에 entering이었으면 he was seen entering. 뭐 entered였으면 he was seen entered인데요. 동사 원형 목적 보어만 to가 생긴다를 조심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자, 목적어 있어도 사용식인지 오형식인지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어도 사용식, 오형식 동사가 초이스에 있다면은 해석을 통해서 밝혀낸다. 자, 문제 풀어보시죠. 6번까지. 원래는 생각 보면은 제가 우선 모를 때 학생활이 밖에 가서 마음을 보면 쉽게 나서 자, 해보겠습니다. 1번. 지금 he 주어, 단순해. 그럼 복수동사 지우자. be 지우고, 데이빗 지우고.
자, 근데 그가 줄 수도 있어요, 프로젝터를. 목적어 있어요, 그죠? 능동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기브가 사용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직목이 온 거면 그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상황이면 수동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문명해 봅니다. 맥케이라는 사람은 제출했다 요청서를. 아, 요청서 냈네. 그럼 이 사람은 받는 거네. 그죠? 그래서 해석상 수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수동태 누구냐면 C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식의 BPP 뒤에 직접 목적어 프로젝터가 남아있는 구조. 그는 프로젝트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텔은 여러분 항상 사람 목적어 확인하랬죠. 사람 목적어 없네. 그죠? 사람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텔? 네, 수동태로 가는 거예요. B. 리서치 팀은 들었다, 투부정사 하도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그녀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능동으로. 그녀가 요청을 받을 수도 있죠. 수동으로. 그죠? 자, 뒤에 by가 나왔다는 걸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요청 받았구나가 되겠고, 이거는 O형식의 BPP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to send는 목적 보어가 따라온 거예요. 자, 4번 별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do 뒤에 he is가 생략이라고 보셔야 맞아요. 비록 그가 다소, 써맛은 다소, new, 처음일지라도, 그죠? 폴이란 사람은, 자, 폴이 누구를 보면서 베스트 스피커다 저 사람은 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은 능동으로 가니까 ing, C가 맞는데요. 폴이 베스트 스피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수동으로 가면서 데이비드가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명을 보니까 이 폴이란 사람이 비록 처음일지라도 베스트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그래서 폴이 베스트라 여겨지는 상황이죠. 정답은 데이비드. 이게 바로 뭐냐? O형식의 BPP 뒤에 뭐가 남은 거? 목적 보어 베스트 스피커가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5번이요. 매니저는요. 자, 지금 비동사 뒷자리니까 PP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부정사 하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이스 보면 다 PP로 돼 있잖아요. 이거 어휘 문제인데요. 매니저는 디마드 요구받았다, agree, 동의받았다, instruct, 지시받았다, suggest, 제안받았다. 다 괜찮아 보이죠? 자, 이제는 뭘 말씀드릴 것이냐. 여기서 원래 5형식 동사가 아닌 애가 있어. suggest. 3형식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뒤에가 목적 보어가 나온 거거든요. BPP 더하기 토부정사는 5형식의 수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데이비드예요. 그 다음 demand와 agree 5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demand와 agree는요. 수동태를 하지 않습니다. 능동으로만 합니다. 이게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여기 demand, hope, agree. 이런 want 아시죠? want도 5형식 동사가 되거든요. 수동태를 안 해요. 능동만 하는 거예요. 응? 5형식이라고 다 타동사라고 무조건 다 수동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걔를 지워주면 instruct. 얘가 바로 5형식이 가능해요. 3형식으로도 쓰고 5형식으로도 쓰면서 5형식일 때는 목적어 더하기 투부정사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수동태가 됐을 때는 BPP 더하기 투부정사로 매니저는 지시를 받았다. to evaluate 평가하도록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 어렵죠? 자, 6번입니다. 이거는 목적어가 뒤에 없어요. 그럼 우리 수동태 아니에요. arrive는 자동사라서 능동만 합니다. 주어가 delegate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A 정답이죠. 자, 그러니까 목적어 있다고 해서 능동, 없다고 수동 이거 조금 조심해야겠네. 사용식과 5형식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석에 동반되면 돼. 또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도 무조건 능동이지. 별표하시고 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포인트 1는 여러분 제가 동사의 형태와 종류 할 적에 언급해드렸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갈 거예요. 얘네 자동사입니다. 한 번 더 외워주시고요. 타동사인데 불구하고 우리 가지다란 동사, 닮다란 동사, 네. 이런 동사는 수동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차를, 근데 수동태로 차는 나에 의해 가져진다?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수동태 안 해. 능동태가 자연스러운 타동사도 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박스 밑에 1번, 2번, 3번 문제 풀어주시는데 자동사인지 확인하고 풉니다. 지금 보시죠. 자, 맞춰드릴게요. 1번입니다. 이 지금 주어가 second quarter profit, 단수 주어. 그런데 동사가 rise라는 동사를 활용했어요. 일단 단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를 지우려고 봤더니 지울 건 없네. 자, 목적어 있나요? 목적어 없네요. 우리 태로 넘어갔네요. 그죠? 근데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해야 되는데. 맞아요? rise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하지 않습니다. 수동태가 누구냐면요. A 지워주시고요. 네, 데이빗 지워줍니다. 그러면 A, B하고 C 남고 시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since가 있으면 have pp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work이란 동사 역시 대표적인 자동사인데요. 디자인팀 주어 단수고요. 자, 복수인 A를 지워줍니다.
overtime은 목적어도 아니다. 아니다. 시간 외로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이 문장은 지금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했을까? 안 돼요. work은 지가 일하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하지 않습니다. be 지우고 c 지우고 대입이 정답이에요. 자, 이번엔 3번 문제 풉니다. 여러분 이 3번 문제를 실전에서 만나면 이렇게 푼다? with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이거 안 돼요. 자, deal with라는 동사 덩어리가 있어요. deal with 한 덩어리고 이 deal이라는 동사를 pp로 써놨죠. 앞에 be가 있네. 그럼 be 더하기 pp네. 이거 수동태 구조네. 그래서 목적어 없이 가야 되니까 목적어 넣으면 안 돼. 부사 넣으시면 돼요. problem은 다뤄줘야 한다. 신속하게. 자, 요런 스타일 3번 문제가 바로 포인트 4. 이게 뭐냐면요. 이어 동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자동사 설명드렸던 동사의 형태와 종류 박스 안에서 얘들은 그 뒤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동사 수거인데 걔네 자동사 아니에요. 얘네 수동태 가능합니다. 언급드렸던 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사 뒤에 전치사가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work in 이렇게요. 또는 뭐 agree on 이런 거. 전치사가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 자동사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일부 표현들은 전치사가 따라왔다고 자동사가 아니라 걔는 그냥 수거야.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 해서 이어로 해석이 되는 이어 동사. 동사 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동태 할 수 있어요. deal with 다루다. hand in 제출하다. 또 뭐 dispose of 처분하다. carry out 수행하다. 수동태 해볼까? deal with, be dealt with 다뤄지다. 제출되다. 처분되다. 수행되다. 여기에 나온 아이들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얘들을 여러분 전치사가 있다고 뒤에 명사 고르고 그러지 마세요. 1번 문제 보시죠. in이 있어. 그럼 뒤에 명사 쓸 거예요 또? 그러지 말라니까. hand인이 한 덩어리죠. 비동사 더하기 pp 모습이죠. 수동태잖아요. 그죠? 목적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properly가 맞죠. 해석 조금 해보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2번도 볼게요. fluctuations, 가격의 변동은 연동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change와. 그죠? 해석했더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be tied with 이렇게. 네, be tied with 이렇게. 뒤에 지금 change가 목적어인 거예요. tie with가 하나의 동사 수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 해석상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니 잘못 설명했네. 목적어가 아니라 이제 be tied with 한 덩어리가 오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이렇게 끌어오는 게 맞겠다. 얘는 be tied에서 끊어주시고 네, 그냥 with 따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be tied 연결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with 뒤에 따라오는 형태라서 얘는 뭐 위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봤고요. 3번 문제 보시면요. guideline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set forth가 제시하다예요. 자, this month는 여러분 이거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예요. 이번 달에 애가 됩니다. 이번 달에 제시돼야 되겠죠. 그럼 수동태 하시면 돼요. set forth에서 여러분 이 덩어리가 이 set 얘만 pp로 변하면 되는데 set은 set이에요. 과거 시제도 set, 과거 분사도 set입니다. 그래서 b만 붙여주시면 네, David 이게 바로 수동태 모습이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들이 제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어 동사도 수동태를 할 수 있다. 네, 참고로 기억을 합니다. 자, 포인트 5 넘어가도록 하죠. 감정사 동사. 이 별표하는데요, 여러분. 감정사 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표적으로 interest 같은 동사예요. 자, interest 뜻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흥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대답하시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interest는요.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만들다, 시키다. 자, 타동사의 해석은 항상 만들다 시키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이 감정사동사들은 사람이 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보세요. 책이 주어인데 목적어에 사람이 와요. 책이 흥미롭게 만들어요. 학생을 이렇게. 그죠? 이때 흥미롭게 만드는 주어이자 주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흥미로운 책 영어로 쓸 때 interesting이 꾸며야 돼요. 왜? 흥미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책이니까. 보통 우리가 수동태를 배울 때 이제 중학교식으로 사람 주어면은 능동을 써라. 나는 연다 문을. 응? 그죠? 사물 주어면 수동을 써라. 문은 열려진다. 나에 의해.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우는데 이 감정사 동사는 사물 주어인데도 능동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튜던트 주어로 보내볼까? 사람 주어인데 이 학생은 관심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흥미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안 쓰고 그냥 또 in을 써야 돼. in, 출제가 돼요. 사람인 주어인데도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능수동의 어떤 기본 원칙과 위배되기 때문에 ETS 입장에서는 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자, 영향을 받은 대상은 스튜던트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받게 된 interested student, 관심 갖게 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관심 있는 학생 이렇게 하니까 능동 쓸 것 같지만 ing가 student 꾸며야 될 것 같지만 pp가 꾸민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아이로 satisfied 있어요. 뭐 제가 사람 사물로 국한시켜 말씀을 드렸지만 꼭 뭐 사물이 꼭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감정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누가 감정을 주는 주체였는가? 자, workers가 만족감을 주는 주체입니다. workers. 그래서 satisfying workers가 되는 거예요. workers는 만족시켰다, director를. 이거 수동태 하시면 director는 만족감을 받은 거라서 director was satisfied, 그 다음 with가 오고요. 영향을 받은 대상은 지금 누구다? 디렉터다. 그 디렉터를 꾸밀 때는 satisfied 디렉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please 갖다 하나 더 해볼게요. please라는 건 여러분 제발이 아니고 기쁘게 만들답니다. 어떤 결과가 두 당사자를 기쁘게 만들었어. 그럼 누가 기쁨을 준 주체냐? result가 기쁨을 줬어. 그래서 pleasing result예요. 자, 수동태 해주면요. 두 당사자들은 기쁨을 받게 된 거죠. with 쓰고 결과에 의해서. 자, 누가 기쁨 받았냐면은 parties가 당사자들이 기쁨 받았잖아. 그래서 pleased parties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그 당사자들은 기쁨 받았는데요. 투부정사 하게 돼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 BPP 뒤에 투부정사 올 수 있고요. 두 당사자들은 기쁨 받았는데 대리하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대절이 올 수가 있어요. 대 더하기 주어 동사. 자, 이거를 우리가 능동과 수동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요. 뭐 간단합니다. 목적어 student 있으니까 능동, 그죠? 전치사 in을 쓰니까 네, 수동. 또 satisfied, 목적어 director 있으니까 능동. 전치사 with가 뒤에 따라오니까 수동. 그죠? please도 마찬가지죠. both of the party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그런데 with라는 전치사가 따라오게 되니까 그때는 네, 수동. 근데 with뿐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 따라와도 수동, 대절 따라와도 수동이 되는 거죠. 이 구조. BPP 더하기 투부정사, BPP 더하기 대절. 이 구조를 기억을 해놓습니다. 자, 밑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죠. 자, 1번입니다. 지금 목적어 man이 있으니까 능동이에요. 뉴스가 놀래킨 거죠, 사람을. 예를 들어 뉴스를 꾸미려면요. surprised, surprising, 뭐가 꾸며야 돼요? 네, surprising 하셔야겠죠. 놀라운 소식. 자, 이번엔 man이 주어입니다. 이 사람은 뉴스를 듣고 또 뉴스를 보고 놀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was surprise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at이 나오니까. 3번입니다. 목적어 attending party 있죠? 능동, please. negotiation이 기쁘게 만들었죠. 참석한 당사자들을. 4번입니다.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수동이죠. 나는 기쁨 받았죠. 듣게 돼서. 5번입니다. workers 목적어 있죠. dissatisfy 불만족시켰다. worker들을. 6번입니다. with 나왔죠. 목적 없다는 얘기예요. worker들은 불만족을 받았죠. 매니지먼트의 핸들링 취급에 의해서. 그죠? 7번입니다. be delighted with예요. 그죠? with는 기쁨 받았죠. with 이하로. 8번입니다. be pleased 뒤에 투부정사 연결하면 돼요. 나는 기쁨 받았죠. to announce 발표하게 돼서. 9번입니다. be pleased 뒤에 대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어동사 따라올 수 있어요. 난 기쁨 받았죠. 대리하를. 자, 이 구조를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익혔잖아요. 그럼 이게 적용이 되려면은 그 동사가 감정 타동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feel 감정타동사가 아니에요. 응? 그냥 지가 느끼는 겁니다. 이 감정타동사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외워놓으셔야겠고, 자, 긍정적 의미의 감정타동사, 부정적 의미의 감정타동사 박스 안에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별도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참고로, 자, 그녀는 매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he was fascinated. 그죠? 자, 근데 그것은 참 매력적이에요. it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fascinate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수업 듣다가, 난 졸려, 나 지루해. I am bored예요. 자, 수업을 is로 쓰고, 그 수업은 지루해. It's boring. 한국인이 많이 하는 실수. 요거를 다 적용시켜서 한번 쭉 읽어줘. 그러니까, it's embarrassing. 뭐 있어? frightening.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하라고. I was frightened. I was frustrated. It's frustrating. 이렇게 한번 쭉 읽어줘요.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단어 자체가 감정타동사라는 거, 또 실제 어떻게 쓰이는가까지 연결돼서 복습하세요. 이거는 내가 I am 다음에 pp 놓고 it 더하기 ing 놓기로 꼭 읽어보기 부탁드려요. 자, 뒷장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상태 수동.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The window was locked. 자, 창문이 잠겼어. 근데 탐이라는 사람이 행동을 딱 했어요. 탐이 딸깍 잠갔어. 그럼 by를 써야 돼요. by는 뒤에 행동을 한 행위자가 나와. 왜?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니까요. 그죠? 또 편지가 쓰여졌어. 나에 의해서야. 그럼 by미가 맞죠? 그런데 그 편지가 쓰였는데 영어님에 의해 쓰여진 건 이상하잖아. 그죠? 그 영어로라고 말해야 맞잖아요. 그럴 땐 in 쓰는 거예요. 지금같이 행위자에 의해서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그때 상태 수동이라 그러고 그 뒤에 전치사는 꼭 by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이 문맥상 가능하답니다. 밑에 보시면요. 그 책은 알려졌는데 광고회사가 광고 행위를 해서 알려져서 by the advertising company예요. 근데 그 밑에는 해석상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을 수 있죠. 그러면 to를 쓰시면 돼요. 또 명확한 설명 때문에 책이 유명할 수 있죠. 그럼 for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기본 의미에 입각해서 BPP 뒤에 꼭 by만 오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상태 수동인데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BPP 뒤에 전치사들이 지금 박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D의 명사, with 쓰는 것들, of 쓰는 것들, 또 in 쓰는 것들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이것들 역시 여러분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동태는요. 사실 뭐 엄청나게 몰랐다고 알아나가는 것보다도 좀 정확하게 좀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 맞았다고 봐야겠고요. 코가 잠깐 콧물이. 네. 그거 말고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따로 감정타동사 종류 외우는 거, 사용시, 오용시 동사 종류 외우는 거, 그 다음에 BPP 뒤에 전치사 수거 외우는 거, 요거가 포인트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치사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 그렇게 암기하시고 나서, 마무리 꼭 하시고 나서 A to Z 드릴 가시고 헬커스 교재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그때그때 충실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